어르신, 혹시 이런 생각 해보신 적 있으세요? 나는 채소도 잘 먹고, 싱겁게 먹고, 건강하게 살고 있으니 콩팥은 괜찮겠지. 그런데 말입니다. 대한민국 당뇨 환자 4명 중 1명은 본인도 모르는 사이에 이미 콩팥이 손상되고 있습니다. 대한신장학회의 자료를 기반으로 한 수치입니다. 아무 증상도 없이, 아무 신호도 없이. 콩팥은 절대 아프다고 먼저 말하지 않습니다. 오늘 최동현 박사가 콩팥을 지키는데 실제로 도움이 되는 음식 10가지를 알려드리겠습니다. 단순히 이게 좋아요가 아니라 왜 좋은지 그 이유까지 제대로 설명해 드릴 겁니다. 그리고 10번째 음식은 아마 많은 분들이 전혀 예상하지 못하실 겁니다. 저는 최동현 박사입니다. 20년 넘게 어르신들의 건강을 곁에서 지켜온 의사입니다. 그 긴 시간 동안 제가 가장 마음이 아팠던 순간은 환자분이 병이 많이 진행된 후에야 처음 저를 찾아오실 때였습니다. 그분들 대부분은 나쁜 것을 드신 게 아니었어요. 그저 무엇이 진짜 좋은지, 왜 좋은지를 제대로 아는 기회가 없으셨을 뿐입니다. 오늘 제가 드리는 이야기는 어렵고 딱딱한 의학 강의가 아닙니다. 어르신들의 밥상에서 오늘 저녁 식탁에서 바로 실천하실 수 있는 이야기입니다. 한 가지만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내용은 건강한 식생활을 위한 교육 목적으로 드리는 말씀입니다. 만약 이미 이 콩팥 수치에 이상이 있으시다면 오늘 내용을 참고하시되 반드시 담당 선생님과 먼저 상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그럼 시작하겠습니다. 콩팥을 한번 상상해 보세요. 우리 집 정수기 필터와 비슷합니다. 매일 수백 리터의 혈액을 걸러내고 필요한 것은 몸에 남기고 불필요한 것은 소변으로 내보냅니다. 하루도 쉬지 않고 평생을 그렇게 일합니다. 그런데 만약 매일매일 걸러야 할 것들이 너무 많아진다면 어떻게 될까요? 필터가 점점 막히고 결국 제 기능을 잃어버리게 됩니다. 음식은 콩팥에 2가지 방향으로 영향을 줍니다. 콩팥이 처리해야 할 짐을 늘리거나 아니면은 콩팥 세포 자체를 보호하거나 오늘 소개해드릴 10가지 음식은 모두 2번째 방향, 즉 콩팥의 짐을 줄여주고 세포를 지켜주는 음식들입니다. 콩팥 건강을 위협하는 가장 큰 원인 2가지는 혈당과 혈압입니다. 오늘 말씀드릴 음식들은 대부분 이 2가지를 조절하는 방식으로 콩팥을 보호합니다. 어르신, 한 가지 여쭤볼게요. 마지막으로 콩팥 수치를 확인해 보신 게 언제였나요? 1년이 넘으셨다면 이번 주 안에 꼭 한번 확인해 보시길 권해드립니다. 그럼 이제 첫 번째 음식부터 하나씩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 음식입니다. 어르신, 오이 좋아하세요? 아삭하고 시원한 그 오이 말입니다. 반찬으로도 겉절이로도 그냥 된장에 찍어 드시기도 하죠. 그런데 이 평범한 오이가 콩팥에는 정말 고마운 음식입니다. 오이는 칼륨, 인, 나트륨 함량이 모두 매우 낮습니다. 콩팥이 걸러내야 할 3가지 핵심 물질이 전부 적다는 뜻입니다. 콩팥 입장에서 보면 오이는 거의 짐이 없는 음식입니다. 게다가 수분 함량이 높아서 콩팥이 노폐물을 자연스럽게 배출하는 과정을 부드럽게 도와줍니다. 콩팥 질환의 어느 단계에 계신 분들도 오이만큼은 비교적 안심하고 드실 수 있는 몇 안 되는 음식 중 하나입니다. 다만 한 가지만 주의하세요. 오이 무침이나 오이 소박이처럼 소금에 절이거나 간을 진하게 하면 나트륨 함량이 급격히 높아집니다. 가능하면 생으로 드시거나 간을 최대한 약하게 해서 드시는 것이 콩팥에는 훨씬 좋습니다. 이렇게 안전한 오이가 첫 번째였다면 2번째 음식은 단순히 안전한 것을 넘어서 콩팥 세포의 염증을 직접 줄여주는 역할을 합니다. 2번째 음식입니다. 양배추입니다. 쌈으로도 드시고 국으로도 끓이시고 볶음 요리에도 넣으시죠. 우리 밥상에서 정말 오래된 친구 같은 채소입니다. 그런데 이 양배추가 콩팥에 얼마나 좋은지 제대로 아시는 분은 많지 않습니다. 양배추는 칼륨, 인, 나트륨 3가지 수치가 모두 낮습니다. 콩팥이 걸러내야 할 부담이 적다는 뜻이죠. 거기에 비타민 C와 비타민 K, 그리고 식이섬유까지 풍부하게 들어있습니다. 그런데 양배추에는 한 가지 더 특별한 것이 있습니다. 바로 글루코시놀레이트라는 성분입니다. 어려운 이름이지만 쉽게 말씀드리면 몸속 염증을 줄이고 혈당 조절을 도와주는 천연 화합물입니다.
콩팥 세포가 염증으로 손상되는 것을 막아주는 역할을 한다고 여러 영양 임상 연구에서 꾸준히 보고되고 있습니다. 드시는 방법도 중요합니다. 살짝 데치거나 쪄서 드시는 것이 영양 성분을 가장 잘 지킬 수 있습니다. 생으로 쌈을 싸서 드셔도 좋습니다. 다만 김치처럼 소금에 진하게 절이면 나트륨이 높아지니 간을 약하게 해서 드시는 것이 훨씬 콩팥에 이롭습니다. 양배추가 염증을 줄여주는 역할을 한다면 세 번째 음식은 또 다른 방향에서 콩팥을 돕습니다. 바로 식후 혈당이 급격히 오르는 것을 막아주는 아주 영리한 음식입니다. 세 번째 음식입니다. 제가 진료실에서 어르신들께 자주 드리는 말씀이 있습니다. 무엇을 먹느냐도 중요하지만 무엇 대신 먹느냐가 더 중요할 때가 있습니다. 콜리플라워 이야기를 드리려는 이유가 바로 그겁니다. 우리가 매일 먹는 흰쌀밥, 흰빵, 감자 이것들은 먹고 나면은 혈당을 빠르게 올립니다. 혈당이 자주 그리고 높이 오르면 콩팥으로 가는 아주 작은 혈관들이 조금씩 손상됩니다. 소리 없이 천천히 그러나 분명하게. 콜리플라워는 이 자리를 대신할 수 있는 아주 영리한 채소입니다. 탄수화물 함량이 매우 낮아서 혈당을 거의 올리지 않습니다. 칼륨, 인, 나트륨 수치도 적정 섭취량 안에서는 안전한 범위에 있습니다. 밥 대신 콜리플라워 밥으로 으깬 감자 대신 콜리플라워 메쉬로 바꿔보시면 혈당의 출렁임이 한결 줄어드는 것을 느끼실 수 있습니다. 한 가지 꼭 말씀드리고 싶은 것이 있습니다. 콜리플라워를 한꺼번에 아주 많은 양, 예를 들어 400에서 500g씩 드시면은 칼륨 섭취량이 생각보다 높아질 수 있습니다. 한 끼에 적당한 양을 곁들이는 방식으로 드시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마늘과 올리브 오일에 살짝 볶아 드시거나 쪄서 생선 요리 옆에 곁들이시면은 훌륭한 한 끼가 됩니다. 혈당을 잡아주는 콜리플라워가 세 번째였다면 네 번째 음식은 소금 없이도 음식을 맛있게 만들어주는 아주 특별한 채소입니다. 네 번째 음식입니다. 어르신 요리하실 때 양파 꼭 넣으시나요? 아마 대부분 그러실 겁니다. 찌개에도 볶음에도 고기 구울 때도 양파는 빠지지 않죠. 그런데 양파가 단순히 맛을 내는 재료가 아니라 콩팥을 지키는데도 아주 실질적인 역할을 한다는 사실을 아시는 분은 많지 않습니다. 양패에는 케르세틴이라는 성분이 들어 있습니다. 플라보노이드 계열의 항산화 물질인데 쉽게 말씀드리면 혈관 안쪽 벽을 보호하고 염증을 줄여주는 역할을 합니다. 콩팥으로 가는 아주 가느다란 혈관들, 그 혈관들이 오래 건강하게 유지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것이 바로 이 케르세틴입니다. 거기에 한 가지 더 중요한 장점이 있습니다. 양파는 나트륨이 거의 없으면서도 음식의 깊은 단맛과 감칠맛을 더해줍니다. 소금을 덜 써도 맛있는 음식을 만들 수 있다는 뜻입니다. 콩팥 건강에서 나트륨 줄이기가 얼마나 중요한지는 말씀드릴 필요도 없겠지요. 드시는 방법은 크게 가리지 않아도 됩니다. 생으로 드셔도 좋고 볶아서 드셔도 좋습니다. 다만 양파 장아찌처럼 소금이나 간장에 진하게 절인 형태는 나트륨이 높아지니 주의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양파가 혈관을 지켜주는 역할을 한다면 다섯 번째 음식은 많은 어르신들이 달다는 이유로 멀리하고 계신 바로 그 음식입니다. 하지만 오늘 제 말씀을 들으시고 나면 생각이 달라지실 겁니다. 다섯 번째 음식입니다. 어르신, 혹시 딸기를 좋아하시나요? 그런데 당뇨가 있거나 콩팥이 걱정되신다는 이유로 과일은 아예 드시지 않고 계신 분들이 많습니다. 그 마음 충분히 이해합니다. 하지만 오늘은 그 생각을 조금 바꿔드리고 싶습니다. 딸기는 과일 중에서도 칼륨, 인, 나트륨 함량이 모두 낮은 편에 속합니다. 단맛이 나지만 실제 당 함량은 다른 과일에 비해 그리 높지 않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안토시아닌이라는 성분입니다. 안토시아닌은 강력한 항산화 물질로 혈당이 높을 때 콩팥 세포가 받는 산화 스트레스와 염증으로부터 세포를 보호하는 역할을 합니다. 봄철 한국 딸기는 당도도 적당하고 신선해서 생으로 드시기에 가장 좋습니다. 설탕이나 연유는 얹지 마시고 깨끗이 씻어 그대로 드시는 것이 콩팥에도 혈당에도 가장 이롭습니다.
하루에 한 줌 정도 약 100g이면 충분합니다. 블루베리나 라즈베리도 비슷한 성질을 가지고 있어서 구하실 수 있다면 함께 드셔도 좋습니다. 다만 당뇨가 있으신 어르신은 한 번에 너무 많은 양을 드시지 않도록 주의해 주세요. 좋은 음식도 양이 지나치면 부담이 될 수 있습니다. 딸기가 콩팥 세포를 항산화로 보호한다면 6번째 음식은 어르신들의 부엌에서 오래전부터 차로 즐겨 마셔오신 바로 그것입니다. 그런데 이 음식이 콩팥의 염증을 줄이는데 과학적으로도 확인된 효과가 있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6번째 음식입니다. 생강차 좋아하세요? 추운 날 아침 따뜻하게 한 잔 마시면은 몸이 사르르 풀리는 느낌. 많은 어르신들이 오래전부터 즐겨 드셔온 바로 그 음료입니다. 예. 그런데 그 생강차 한 잔이 단순히 몸을 따뜻하게 해주는 것을 넘어서 콩팥의 염증을 줄이는데도 실질적인 도움을 주고 있다는 사실을 알고 계셨나요? 생강에는 진저롤이라는 천연 화합물이 들어 있습니다. 이 진저롤은 한겸증, 항균 효과가 있는 것으로 다양한 양리 연구에서 꾸준히 확인되고 있습니다. 콩팥은 만성 염증에 특히 취약한 장기입니다. 시간이 지날수록 염증이 쌓이면 콩팥 세포가 서서히 손상되는데 생강은 바로 이 염증의 흐름을 자연스럽게 억제해주는 역할을 합니다. 콩팥 입장에서도 생강은 부담이 없는 음식입니다. 얇게 몇 조각만 사용해도 칼륨, 인, 나트륨 수치가 거의 문제가 되지 않는 수준입니다. 드시는 방법은 간단합니다. 생강 몇 조각을 따뜻한 물에 우려 드시거나 국이나 찜 요리에 조금 넣어 드시면 됩니다. 설탕은 넣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당뇨가 있으신 어르신이라면 특히 그렇습니다. 한 가지만 주의해 주세요. 혈액을 묽게 하는 약을 드시고 계신 분은 생강을 많은 양 드시기 전에 담당 선생님께 먼저 여쭤보시기 바랍니다. 생강이 염증을 줄여준다면 7번째 음식은 한국인의 밥상에서 빠질 수 없는 그 식재료입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단순한 맛의 이야기가 아니라 혈압을 직접 낮추는 과학적 근거가 있는 음식입니다. 7번째 음식입니다. 마늘입니다. 한국 음식에서 마늘을 빼면은 무슨 맛으로 먹겠습니까? 김치에도 된장찌개에도 고기 구울 때에도 마늘은 언제나 그 자리에 또 있었습니다. 그런데 오늘은 그 마늘이 단순한 양념이 아니라 콩팥을 보호하는 아주 구체적인 역할을 한다는 이야기를 드리고 싶습니다. 마늘을 으깨거나 잘게 썰면 알리신이라는 성분이 만들어집니다. 이 알리신이 바로 핵심입니다. 알리신은 혈압을 높이는 효소인 ACE의 활동을 억제합니다. 혈압이 낮아지면 콩팥으로 가는 혈관에 가해지는 압력이 줄어들고 콩팥이 훨씬 편안하게 오래 일할 수 있게 됩니다. 알리와 공동연구진이 학술지 푸드 프론티어스에 발표한 2023년 연구에서는 마늘이 경증에서 중등도 고혈압 환자의 수축기 혈압을 유의미하게 낮추는 효과가 있음을 확인했습니다. 마늘의 효능을 가장 잘 살리려면 으깨거나 다진 후 10분 정도 그대로 두었다가 요리에 사용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그 시간 동안 알리신이 충분히 생성되기 때문입니다. 너무 오래 볶아서 까맣게 태우면 이 소중한 성분이 사라지니 주의하세요. 날마다 드시는 된장찌개 한 그릇, 나물 한 접시에 마늘을 조금 더 넣어보세요. 특별한 것을 새로 살 필요도 없습니다. 이미 어르신의 부엌에 있는 그 마늘이 콩팥을 지키고 있습니다. 마늘이 혈압을 낮추는 방식으로 콩팥을 보호한다면 8번째 음식은 많은 어르신들이 단백질 때문에 망설이시는 바로 그 음식입니다. 어떤 단백질을 어떻게 드시느냐에 따라 콩팥에 짐이 될 수도 오히려 힘이 될 수도 있습니다. 8번째 음식입니다. 단백질 이야기를 드릴게요. 콩팥이 좋지 않으면은 단백질을 아예 먹지 말아야 한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런데 그것은 절반만 맞는 말입니다. 단백질은 콩팥 세포가 스스로를 회복하는데 꼭 필요한 재료입니다. 이제 문제는 얼마나 먹느냐, 그리고 어떤 단백질을 먹느냐입니다. 생선은 그 답을 가장 잘 보여주는 음식입니다. 특히 고등어, 연어, 청어처럼 기름진 생선에는 오메가3 지방산이 풍부하게 들어 있습니다. 오메가3는 콩팥으로 가는 혈관의 염증을 줄이고 혈관 벽을 유연하게 유지하는 데 도움을 줍니다. 일반적으로 콩팥이 건강한 분들께는 생선을 일주일에 2번에서 3번 드시도록 권장하고 있습니다.
다만 이미 콩팥 기능이 저하되신 분들은 단백질 섭취량을 반드시 담당 선생님과 상의하여 조절하셔야 합니다. 콩팥 질환의 단계에 따라 권장량이 크게 달라지기 때문입니다. 한국인의 밥상에서 고등어구이는 오래된 단골 메뉴입니다. 따로 양념을 강하게 하지 않아도 생선 자체의 맛으로 충분히 맛있습니다. 신선한 생선을 구워서 나물과 함께 드시는 것이 콩팥에는 가장 이상적인 한 끼입니다. 주의하실 점이 있습니다. 소금에 절인 자방오등어나 통조림 생선은 나트륨 함량이 매우 높습니다. 가능하면은 신선한 생선 또는 염분이 첨가되지 않은 냉동 생선을 선택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한 끼에 너무 많은 양을 드시는 것도 피해 주세요. 단백질이 많으면 콩팥이 처리해야 할 질소 노폐물도 늘어나기 때문입니다. 생선이 올바른 단백질로 콩팥을 돕는다면 9번째 음식은 수백 년 동안 한국인의 밥상을 지켜온 바로 그 채소입니다. 그런데 그 안에 콩팥을 위한 특별한 비밀이 숨어 있다는 것, 오늘 처음 들으시는 분도 많으실 겁니다. 9번째 음식입니다. 무입니다. 무국, 깍두기, 설렁탕, 동치미, 어르신들의 기억 속의 무는 언제나 그 자리에 있었습니다. 어머니가 끓여주시던 무국 한 그릇, 겨울 아침 시원하게 드시던 동치미 한 사발. 무는 단순한 채소가 아니라 한국인의 밥상 문화 그 자체입니다. 그런데 이 정겨운 무가 콩팥 건강에도 아주 든든한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무는 수분 함량이 높고 비타민C가 풍부합니다. 일반적인 섭취량에서 칼륨과 인 수치도 크게 부담스럽지 않은 수준입니다. 거기에 무는 십자화가 채소에 속해서 인돌이라는 화합물을 함유하고 있습니다. 이 인돌은 간이 체내 독소를 중화하는 것을 도와줍니다. 간이 독소를 잘 처리하면 콩팥이 처리해야 할 노폐물의 양이 자연스럽게 줄어듭니다. 콩팥의 짐을 간접적으로 덜어주는 셈입니다. 또한 무에는 소화를 돕는 천연 효소도 들어져 있어서 음식을 잘 소화시키고 몸 전체의 대사 부담을 줄여주는 데도 도움이 됩니다. 드시는 방법에서 한 가지만 꼭 기억해 주세요. 무 자체는 콩팥에 이로운 음식이지만 소금에 진하게 절인 깍두기나 짠 동치미는 나트륨이 높아집니다. 무국을 끓이실 때도 간을 최대한 약하게 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무의 담백하고 시원한 맛 자체를 즐기시는 것, 그것이 콩팥에는 가장 좋은 방법입니다. 이렇게 9가지 음식을 함께 살펴봤습니다. 그런데 오늘의 마지막 10번째 음식은 지금까지와는 전혀 다른 종류입니다. 채소도 아니고 과일도 아니고 생선도 아닙니다. 그런데 콩팥을 보호하는 가능성에 대해 과학적으로 연구가 활발히 이루어지고 있는 음식입니다. 10번째 마지막 음식입니다. 기름입니다. 올리브 오일, 그 중에서도 엑스트라 버진 올리브 오일입니다. 기름이 콩팥에 좋다고요?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으실 겁니다. 저도 그 놀라움을 충분히 이해합니다. 그런데 오늘 제가 드리는 말씀은 단순한 경험이나 추측이 아닙니다. 과학이 직접 확인한 이야기입니다. 스페인 말라가 대학교 연구팀이 2021년 학술지 안티옥시던츠에 발표한 동물 실험 연구에서 엑스트라 버진 올리브 오일에 들어있는 하이드록시타이로솔이라는 폴리페놀 성분이 당뇨 모델주의에서 콩팥 손상을 억제하는 가능성을 보였습니다. 아직 사람을 대상으로 한 대규모 임상 연구로 이어지지는 않았지만 연구자들은 이 성분이 콩팥 세포의 산화 스트레스를 줄이는 방향으로 작용할 수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이탈리아 로마 토르 베르가타 대학교의 노체 연구팀도 2021년 뉴트리언츠에 발표한 연구에서 엑스트라 버진 올리브 오일이 만성 콩팥 질환 환자들에게 항겸증과 항산화 방향으로 도움이 될 가능성을 검토했습니다. 다만 이 연구는 소규모로 진행되었으며 효과를 확정하려면 추가적인 임상 연구가 필요합니다. 무엇보다 콩팥 입장에서 올리브 오일은 정말 부담이 없는 음식입니다. 인린도, 칼륨도, 나트륨도 거의 없습니다. 콩팥이 걸러내야 할 것이 전혀 없으면서 오히려 콩팥 세포를 직접 보호해주는 셈입니다. 사용하는 방법도 어렵지 않습니다. 샐러드에 뿌려 드시거나 나물을 무칠 때 참기름 대신 조금 넣어보세요.
약한 불에서 살짝 볶는 요리에 사용하셔도 좋습니다. 다만 높은 온도에서 오래 가열하면 폴리페놀 성분이 파괴될 수 있으니 센 불에 오래 볶거나 튀기는 용도로는 사용하지 않으시는 것이 좋습니다. 한 가지 솔직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올리브 오일에 관한 연구들 중 일부는 동물 실험이나 소규모 임상 연구를 바탕으로 합니다. 사람에게서도 같은 효과가 나타난다고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올리브 오일 하나만으로 콩팥 질환이 치료된다는 뜻이 아닙니다. 하지만 매일 드시는 기름을 엑스트라 버진 올리브 오일로 바꾸는 것만으로도 콩팥에 가해지는 산화 스트레스와 염증을 줄이는데 의미 있는 도움이 될 수 있다는 것은 분명합니다. 오늘 10가지 음식을 모두 말씀드렸습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가장 중요한 이야기를 드릴 차례입니다. 오늘 10가지 음식을 함께 살펴봤습니다. 오이부터 시작해서 양배추, 콜리플라워, 양파, 딸기, 생강, 마늘, 고등어, 무, 그리고 엑스트라 버진 올리브 오일까지 멀리서 찾아야 하는 특별한 음식이 하나도 없습니다. 어르신들의 부엌에, 동네 시장에 이미 오래전부터 있어 온 것들입니다. 제가 오늘 드리고 싶은 말씀은 딱 하나입니다. 콩팥은 절대 먼저 아프다고 말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먼저 콩팥을 생각해 주어야 합니다. 오늘 저녁 식탁에서 딱 한 가지만 바꿔보세요. 그 작은 선택 하나가 10년 후, 20년 후의 건강을 만들어 갑니다. 오늘 소개해드린 10가지 음식 중에서 지금 드시고 계신 것이 몇 가지나 되시나요? 댓글에 숫자로 남겨주세요. 박사님이 직접 읽겠습니다.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당뇨나 고혈압이 있으신 가족분들께 꼭 공유해 주세요. 다음 주에도 어르신들의 건강을 위한 이야기로 찾아오겠습니다.